사회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화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가고 인생 산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 자체가 이제는 경찰 국가나 발전 국가를 넘어서 삶의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교육 국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향후 국가 재정 운영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 국민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사회권이나 시민권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일자리 자체가 이 소멸해 가고 있는 문명적 추세 하에서 이런 관점을 폭넓게 보는 것을 빼고 만약 우리가 평생교육을 재취업 기능 획득만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한계에 빠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실용적인 재취업 역량 강화와 함께 생태 환경 등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노동이 없어질 노후나 삶의 가치 실현을 도울 인문예술적 내용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헌법 31조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방향에도 대략 동의하실 걸로 믿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평생교육 상황을 보면 참여율은 OECD 절반, 취약계층일수록 평생교육에서 멀고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 내외, 교육부가 주관 부서지만 실제로 관련 부서는 흩어져 있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가지는 핵심적인 어젠다랄까 목표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현재 전체 기업의 1.1%,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에 19.5%만이 전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참고로 독일에서는 90% 기업에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랑스는 기업 부담으로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전직 훈련과 문화생활을 위한 유급교육 휴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가부 장관 계신가요? 이런 유사한 제도가 고용노동부 말고 여가부하고 복지부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복 없는 효율적 추진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런 전직 지원 제도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이게 퇴직이 예정된 후나 아니면 퇴직한 후가 아니라 재직 중에 평생교육 관점에서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저는 향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사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아주 제한된 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재직 중에 전직 교육을 하는 제도로 우리 사회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업의 교육 지원 부담을 의무화하고 또 전직 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입사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평생학습 참여와 유급학습 휴가를 보장하는 등 고용노동부, 여가부, 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직 지원 제도를 평생교육의 준부서인 이 교육부가 유기적으로 연결할 어느 부서가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이 장기 방안을 교육부에서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얘기한 고용부의 노동부의 전직 지원 제도는 50대 이상 타겟입니다. 대기업부터 실시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의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5년 동안 최대 500만 원입니다. 지금 뭐 여성가족부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게 타겟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을 수업료 차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교육부 주관으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1년에 25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8,000명에게 연간 35만 원까지 각종 교육비로 사용하는 제도이고 내년에는 연간 45만 원, 1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맞죠? 네. 근데 대략 이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은 교육부 예산의 0.06%, 지원 대상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0.17%가 되는데, 물론 이걸 재원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첫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평생교육부, 교육보험법의 정신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복지부에서 행해지는 각종 교육 지원이 본질적으로는 전직 지원을 포함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장기적 비전이 부처 간에 어떻게 합의되어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나온 대로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균등하게, 물론 실현은 단계적으로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이고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연령, 특정 계층을 선별적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법과 법률을 놓고 보든 시대 흐름을 놓고 보든 평생교육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나 국가의 의무를 확대해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의나 진보와 보수의 논의가 있는데 이게 복지제도와의 충돌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의 핵심은 저는 결국은 온 국민 평생장학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 평생학습 계좌를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도입하고 실현은 점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지금 그 교육부에서의 평생교육 바우처도 사실상 취약계층 대상으로 딱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는 저는 천양지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 누구든 일정액을 바우처나 인출계좌 형식으로 받아서 내가 원하는 시기가 언제든지 간에 어떤 교육기관이든지 간에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교육자가 일정하게 인증을 받는 어떤 교육자로 인증이 된 교육자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의 기본 틀인데 저는 그 현실적인 방안의 첫 걸음은 현재 취약계층 일부에게만 실시 중인 교육부의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대상을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으로 확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대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보편적으로 시범 실시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평생교육의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는 원칙에도 맞고 그렇지 않으면 재원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부 내에서 관련 예산이나 기금 신설을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가실 생각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법적 근거라든지 그 재정 문제에 대한 부처 간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런 좀 적극적인 의사가 국회에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어떤 것부터 우선 과제로서 좀 협의를 해 들어가야 될지 더 깊이 좀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결국 최종적으로 평생교육 이 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재원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제 혁신 문제입니다. 비학위 목적의 성인 교육을 대학에서 평생교육은 이외의 일반 학과에서도 야간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풀어주고 또 개인이나 기관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인증을 거치면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교육부 차원의 규제 혁신, 근본적인 규제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선 이 평생교육 바우처의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국민에게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제공해서 얼마나 재원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의 인증 조건은 무엇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학습 휴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설계를 위해서 교육부가 이제 진짜로 이 주관 부서로서 모든 관련 부처의 공동 논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평생교육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과 한국형 뉴딜의 핵심 국가과제로 하는 인식의 대전환과 체계적인 추진을 예, 의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지금 주신 문제 인식에 아마 이번 코로나19의 비대면 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훨씬 더 그 필요성들이 공감대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훨씬 더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안들을 만들어서 또 국회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문명과 삶의 방향 전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바뀌는 건데 그 핵심에 교육이 있고 평생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평생교육 체제 구축 그리고 한국형 기본소득으로서의 온 국민 평생 장학금 실현이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 과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 인공지능 그리고 자동화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가고 인생 산모작 사모작이 필연적인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 자체가 이제는 경찰국가나 발전국가를 넘어서 삶의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교육국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향후 국가 재정 운영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평생교육의 일반적 사무관점은 교육부 맞죠? 네, 그렇습니다. 헌법 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지고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육기본법 3조는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 평생교육법 4조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나오는 이런 기본 정신들을 종합해 보면 평생학습이 국민 일부에게 선별적으로 부여되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 모두의 보편적인 사회권이나 시민권으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교육법 1장 2조에 보면 평생교육을 문자 해독, 직업능력, 인문교양, 시민참여 등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넘어서서 인생의 전반적 향후를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이 소멸해 가고 있는 문명적 추세 하에서 이런 관점을 폭넓게 보는 것을 빼고 만약 우리가 평생교육을 재취업 기능 획득만 목표로 하는 실용주의적 정책으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한계에 빠질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실용적인 재취업 역량 강화와 함께 생태 환경 등 공동체의 가치, 그리고 노동이 없어질 노후나 삶의 가치 실현을 도울 인문예술적 내용으로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헌법 31조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방향에도 대략 동의하실 걸로 믿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의 평생교육 상황을 보면 참여율은 OECD 절반, 취약계층일수록 평생교육에서 멀고 평생교육 예산은 교육부 전체 예산의 1% 내외. 교육부가 주관 부서지만 실제로 관련 부서는 흩어져 있고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가지는 핵심적인 어젠다랄까 목표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 방향에 전적으로 정말 동의를 하는데요. 실제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법적 근거나 그 기본적인 추진 방향은 있지만 현실은 매우 그 간극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평생교육을 이제 교육부에서 주관하면서 평생교육 계획을 이제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직업 전환 교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삶과 관련된 인문학적 부분이라든지 ICT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총괄해서 필요한 모든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 부처의 그 협업 과제인데요. 저희가 아직 그 현실적으로는 그런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좀 초보적인 단계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20, 30대 직장인 중에 70% 이상이 직무 전환을 희망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평생 직장 개념이 더 이상 이제 유효하지 않다는 반증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올해부터 고령자 고용법으로 1,000명 이상 고용 기업에게 재취업 지원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이게 대기업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인데 아마 이건 알고 계시죠? 네네. 근데 이 법이 징벌 조항도 없고 인센티브도 없고 대상도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세대에서 전직이 일어나고 있는 현재의 시대 흐름을 담기는 사실 애초부터 근본적으로 이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2019년 현재 전체 기업의 1.1%, 노동자 1,000명 이상 기업 중에 19.5%만이 전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참고로 독일에서는 90% 기업에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랑스는 기업 부담으로 모든 피고용인들에게 전직 훈련과 문화생활을 위한 유급교육 휴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가부 장관 계신가요? 이런 유사한 제도가 고용노동부 말고 여가부하고 복지부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중복 없는 효율적 추진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런 전직 지원 제도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용노동부는 1차로 그 직업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의미의 직업 교육 또 고용 알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희 여성가족부는 경력 단절 여성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게 동기 유발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가치 전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폭넓게 해서 그 직업 교육보다는 조금 더 깊은 상담 또는 생의 의미에 대한 뭐랄까 공유, 공동체 가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제 고용노동부로 수렴이 되게 될 고용노동부가 훨씬 예산도 크고 체계적이고 제도적인데 고용노동부에 수렴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의원님이 원래 구성하시는 공동체 가치 전반과 사회 통합적 기능이라는 부분이 더 뭐랄까 평평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여성가족부는 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세일센터와 청소년들이 체험하는 다양한 직업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전인적 상담을 통해서 고용노동부와 차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전직 지원 제도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것이 통합을 얘기한 것은 사실 한 부서로 가야 된다는 측면을 얘기한 건 아닌데 사실 제가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퇴직이 예정된 후나 아니면 퇴직한 후가 아니라 재직 중에 평생교육 관점에서 일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은 저는 향후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직업이 어떻든지 간에 사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뭘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아주 제한된 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재직 중에 전직 교육을 하는 제도로 우리 사회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업의 교육 지원 부담을 의무화하고 또 전직 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입사하고 일정 기간 후에는 평생학습 참여와 유급학습 휴가를 보장하는 등 고용노동부, 여가부, 복지부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직 지원 제도를 평생교육의 준부서인 이 교육부가 유기적으로 연결할 어느 부서가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이 장기 방안을 교육부에서 책임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평생교육 그 10개년 계획들을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논의하면서 관련 부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부가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전체적인 그 타 부처의 이런 교육과 인재 양성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총괄하면서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부처 간의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더라도 그런 문제인식을 대체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마련하는 평생교육 10개년 계획에는 1차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은 포함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몇 해 전에 이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을 할 때부터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명명했던 평생 학습 계좌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고용부의 노동부의 전직 지원 제도는 50대 이상 타겟입니다. 대기업부터 실시하는 거고요. 고용노동부의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5년 동안 최대 500만 원입니다. 지금 뭐 여성가족부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이게 타겟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을 수업료 차감 형식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교육부 주관으로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1년에 25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계층 8,000명에게 연간 35만 원까지 각종 교육비로 사용하는 제도이고 내년에는 연간 45만 원, 1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맞죠? 네네. 근데 대략 이 평생교육 바우처 예산은 교육부 예산의 0.06%, 지원 대상자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0.17%가 되는데 물론 이걸 재원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첫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헌법과 평생교육부, 교육보험법의 정신을 한번 반추해 보시면서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가부, 복지부에서 행해지는 각종 교육 지원이 본질적으로는 전직 지원을 포함한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의 성격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장기적 비전이 부처 간에 어떻게 합의되어 있느냐가 궁금합니다. 헌법과 교육기본법, 평생교육법에 나온 대로 전 국민의 평생교육을 균등하게 물론 실현은 단계적으로 될 수 있지만
궁극적이고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연령, 특정 계층을 선별적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부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균등하게 지원하는 게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만 전면적으로 균등하게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괄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까지는 불가피하게 단계적인 지원들의 실행 계획들이 세워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편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네, 네. 부총리께서는 싱가포르에서 이 스킬즈 퓨처 무브먼트라고 해가지고 전 국민한테 1인당 45만 원씩 크레딧 이 평생교육 수강권 주는 거 아시죠? 이게 3시간짜리 컴퓨터 수업부터 5년짜리 법학사 과정까지 다 들을 수 있고 이게 장관까지 있는데 프랑스하고 독일도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고 이제 유급훈련, 유급휴가제도 확대 중인데 헌법과 법률을 놓고 보든 시대 흐름을 놓고 보든 평생교육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나 국가의 의무를 확대해가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의나 진보와 보수의 논의가 있는데 이게 복지제도와의 충돌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한국에서 실현할 수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의 핵심은 저는 결국은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적 평생학습 계좌를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방향으로 도입하고 실현은 점진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지금 교육부에서의 평생교육 바우처도 사실상 취약계층 대상으로 딱 원칙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느냐는 저는 천양지차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국민 누구든 일정액을 바우처나 인출계좌 형식으로 받아서 내가 원하는 시기가 언제든지 간에 어떤 교육기관이든지 간에 어떤 개인이든지 간에 교육자가 일정하게 인증을 받는 어떤 교육자로 인증이 된 교육자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이 온 국민 평생 장학금의 기본 틀인데 저는 그 현실적인 방안의 첫 걸음은 현재 취약계층 일부에게만 실시 중인 교육부의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대상을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전 국민으로 확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재원은 연차적으로 확대하더라도 필요하다면 보편적으로 시범 실시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평생교육의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되는 원칙에도 맞고 그렇지 않으면 재원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정부 내에서 관련 예산이나 기금 신설을 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가실 생각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제가 그런데 이제 이것이 법적 근거라든지 그 재정 문제에 대한 부처 간의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런 좀 적극적인 의사가 국회에서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어떤 것부터 우선 과제로서 좀 협의를 해 들어가야 될지 더 깊이 좀 검토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결국 최종적으로 평생교육 이 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재원 문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제 혁신 문제입니다. 비학위 목적의 성인교육을 대학에서 평생교육은 이외의 일반 학과에서도 야간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풀어주고 또 개인이나 기관이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일정한 인증을 거치면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교육부 차원의 규제 혁신, 근본적인 규제 혁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선 이 평생교육 바우처의 수혜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생각은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국민에게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제공해서 얼마나 재원이 필요하고 이런 교육을 제공하는 개인과 기관의 인증 조건은 무엇이고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건지 학습 휴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종합적인 설계를 위해서 교육부가 이제 진짜로 이 주관 부서로서 모든 관련 부처의 공동 논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가버넌스를 체계적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평생교육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과 한국형 뉴딜의 핵심 국가과제로 하는 인식의 대전환과 체계적인 추진을 예, 의원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신
문제 인식에 아마 이번 코로나19의 비대면 그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훨씬 더 그 필요성들이 공감대도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 내에서도 훨씬 더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안들을 만들어서 또 국회하고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